네, 반갑습니다. 하와이 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퀀트K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숨은 뜻이나 배경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작성자분들의 어떤 고민에서 글이 나왔을 텐데 단어 선택이나 구성, 제목 등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창작물이 나왔을까 여러 앵글로 점검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고 매수매도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그 리포트는 SK 하이닉스 저점에서는 굳이 안 판다 라는 제목의 김선우 연구원님 그리고 김동관 RA님께서 작성해 주신 리포트입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1월 2일 날 나왔습니다. 보시면 저점에서는 굳이 안 판다. 지금 저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좀 되게 강력한 리포트 제목을 써주셨고요. 적정 주가는 한 18만원, 5천원, 그리고 19만원 정도까지 보시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SK 하이닉스의 그 주가 흐름이 정말 크게 아웃퍼폼 했다. 예. 그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HBM이 아마 하드 캐리를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좋았던 그 낸드 쪽 그리고 디램 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작하기 앞서서 매출액 변화를 좀 볼게요. 23년에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죠? 32조 정도의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8조 나왔죠. 근데 지금 2025년까지 2배 이상, 거의 내년도 거의 2배 정도로 흑자 전환하면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매출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4년, 25년 구간에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 4분기 영업 손실 2,420억 예상하고 디램은 OPM을 20%, 낸드는 마이너스 50%를 예상합니다. 표면적인 실적보다 긍정적인 내용에 주목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실적은 굉장히 안 좋으나 어떤 변화가 밑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디램 낸드가 비트그로스, 그러니까 BG라고 하는 거는 비트그로스인데 비트그로스는 어떤 그 용어의 표현이냐면요. 보시면 여기 책 나오네요. 반도체 특강. 비트그로스는 메모리 용량을 1비트 단위로 환산해서 비트 생산량의 증가율을 계산함으로써 전체적인 성장률을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률을 비트 단위로 해서 환산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 보는 성장률 지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전략적 출하 제한 실시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마 SK 하이닉스가 4분기 때 이제 물량을 조금 틀어막은 것 같아요. 판매자 우위 시장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높은 판가에 24년 1분기 매출 극대화 추구. 이게 전략적으로 아마 실행을 하셨겠죠. 4분기에 고객사가 요구하는 물량 대비해서 나가는 문을 좀 걸어 잠그고 다음 분기 때 그리고 다다음 분기 때 24년 상반기 때 가격이 올라가는 전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팔지 않고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더 좋은 가격에 팔겠다는 그런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도 보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골칫덩이 솔리다임은 솔리다임이라는 게 굉장히 골칫덩이인가 봐요. 솔리다임은 예전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건데 이게 그동안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좀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품과 웨이퍼 판매 비중 축소에서 오는 판가 급등 효과로 적자 감축 시작. 솔리다임의 적자를 이제 적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 동사의 4분기 낸드 판가는 25%나 상승했다는 거죠. 낸드 판가 상승은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 출하 제한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4분기 영업 손실은 2,420억, 당장의 실적보다 더 나은 내년을 위한 선택이다.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씀을 풀어서 쓰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 손실은 2,420억으로 전분기 1조 8천억 대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자, 우리는 항상 변화되는 흐름을 주목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준 대비 굉장히 좋아졌다. 영업 손실이 굉장히 감축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일부 시장 내 동사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기는 하나 당사는 동사가 분기 내 추구한 출하 제한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한다.
결국 메리츠증권은 SK하이닉스가 지난 4분기 때, 3분기 때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는 기대감에 젖어서 혹시나 뭐 물량을 대거 이제 시장에 풀었다면 아마 지금 SK하이닉스가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SK하이닉스의 전략적인 선택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고요. 선도업체의 출하 집중과 상반되게, 선도업체는 이제 삼성전자를 얘기하시겠죠. 출하 집중은 이제 어떤 삼성전자는 물량이 워낙 또 많고 또 시장을 또 리드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시장에서 이렇게 물량을 좀 쏟아냈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동사는 비트그로스가 이렇게 저조한 수준, 적은 수준을 그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등 수요 회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1번, 구매자들을 자극해 가수요를 더욱 촉발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물량이 없으면 그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좀 지금 물량이 딸릴 거라고 생각해서 스탁을 더 많이 채워놓는 그런 효과까지 촉발할 수 있고, 2번, 재고를 당장 털기보다는 24년 1분기, 2분기 때 더 높은 가격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 더 높은 가격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걸 역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더 높은 가격에 재고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러한 출하 제한 덕분에 오히려 판가는 더욱 높게 상승할 전망이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바뀌는 그 어떤 촉발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디램과 낸드의 가격은 이렇게 이만큼 17%, 25% 각각 상승하며 산업평균 상회가 예상된다. 여전히 AI와 서버 중심 하이엔드 수요 집중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욱 우호적인 계약들이 HBM과 DDR5 중심으로 1분기에 등장할 거다. 이 얘기는 뒤에 얘기는 너무 좋은 얘기인 게,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물량을 지금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HBM 물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리고 DDR5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지금 물량을 더 1B에서 더 수율 1A, 1B 수율이 이제 선단에서 수율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 DDR5도 지금 앞서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퀀티케이에서도 확인하는 바로 이거면 내년에 이제 엔비디아의 물량이 굉장히 또 늘어나는데 그 물량의 거의 대부분을 SK 하이닉스가만 납품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4년 2분기에 메모리 판가 상승 가속화 구간까지 최후 선주를 유지한다. 그러면 언제까지죠? 2분기 메모리 판가 상승 가속화 구간까지. 그러니까 2분기까지 이 회사는 이 목표 주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물론 첨벙첨벙 이렇게 중간에 변동성이 있겠지만 28만 5천 원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한 주목할 점은 솔리다임, 아까 말씀드렸죠. 인텔 낸드 사업부 판가 반등세이다. 낸드 업황 침체 속에서 운영자금 고갈 등 어려움을 겪은 솔리다임은 그동안 ESSD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이 아닌 단품과 저수율 웨이퍼까지 판매하며 평균 판가 급락을 경험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인텔로부터 낸드 사업부 솔리다임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이 SSD라는 거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하는 건데, 이 시장을 좀 SK 하이닉스가 당시 거의 미미한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었고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전략적으로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ESSD 시장이 커질 거라고 전망했고, 요게 그 SK 하이닉스 실적에 상승작용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 ESSD 시장이 좀 주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타겟책으로 SK 하이닉스에서 어떤 추구한 게 단품이나 저수율 웨이퍼라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솔리다임의 평균 판매 단가가 급락했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시면 금방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 4분기부터 긍정적인 제품 믹스 효과에 기반해 향후 분기별 30% 이상의 가파른 판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자, 우리가 판매자라고 생각하면 분기별로 30%나 가파른 판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파는 것보다 조금씩 시간을 늦추면서 파는 게 더 이익이겠죠. 그런 거를 SK 하이닉스가 참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뭐 역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왜 못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라기보다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업계에서 가장 캐파가 크고 가장 매출 많이 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략이 또 충분히 조금 더 가벼운 전략이 이렇게 가볍고 빠른 전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물량이 굉장히 많고 캐파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을 리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전략을 참 SK하이닉스가 잘 썼다라고 평가를 다시 한번 하고 계시고요. 한편 비록 선도업체가 최근 D램 감산폭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으나 모바일 및 추론용 AI 수요 개화 징후 속에서 LPDDR5 주문 증가를 감안하면 당사의 메모리 시황 회복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삼성이 D램 감산폭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D램을 조금씩 더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지금 시황에서는 회복 시나리오는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로서 선도업체가 얼마나 감산폭을 빠르게 줄여나가는지 이 빠르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팔고자 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인데 그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물량을 조금씩 쏟아내고 생산량을 감산폭을 빠르게 줄여나간다 그러면 증산을 한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센티먼트가 시장에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을 좀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달리 좀 이렇게 매출 구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2022년, 23년, 24년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렇게나 지금 많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여기도 출하량을 어떤 반도체 1기가 이코이블런트라고 하는 이제 단위로서 여기다 보시면 비트그로스와 비슷하다고 어떻게 보면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YOY로 23년 13%였으면 24년은 20%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23% 이렇게 늘어나는 흐름 그리고 ASP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23년에 너무 안 좋았죠. 37%에서 42%는 하락했는데 50% 이상 상승하는 거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주도주들 반도체 대형주들 투자할 때 PBR 밴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공략하고 고점에서 조금씩 물량을 줄여나가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PBR 밴드가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확정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또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분들께서는 요게 저점에서 고점이 뭐 10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또 100% 올라가면 조금씩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것들이 물론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요 가파른 상승을 요 구간에서 만들어줬던 거는 HBM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HBM에서의 어떤 주도권 이런 것들을 계속 잘 유지해 나가는지 확인하면서 전 고점을 얼마나 뚫어줄지 얼마나 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줄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뭐 PBR 밴드 아니면 뭐 직전 고점에서 근처에 위치했기 때문에 조금씩 나는 뭐 기계적으로 대응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SK하이닉스를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업계를 더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맞는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도 이번 기회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리포트를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는 분석 시간을 계속해서 가질 생각이고요. 지금 이렇게 리포트를 읽어드리는 게 결국 베이스가 되는 것은 이렇게 퀀트K거든요. 그래서 퀀트K에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뉴스나 어떤 코멘트, 그리고 매크로 상황들 체크하실 수 있고요. 컨콜이나 IR 통화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시장 전략 부분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리포트도 탐방노트나 리포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본인 투자하고 접목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년만 해도 한 170여 개의 기업을 다녀왔고요. IR 통화도 하루에 한 5개 이상 업로드 드리고 하루에 뭐 많게는 23번도 IR 통화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퀀트K를 지속 이용해 주셨던 분들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리포트를 이렇게 듣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듣는 분들이 꼭 얻어가셨으면 하는 부분이 본인 판단에 대한 확신 또는 내 비중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한 달에 이제 3만 원인데 충분히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2024년도 더 노력할 거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퀀트K가 첫 회 이용률을 90% 할인 이벤트 중이니까요. 지금 선착순 한정 인원에 한해서 진행 중이니까 빠르게 이용해 보시고 투자에 접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보고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